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가 이 섭식장애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훨씬 강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놓지 않으면 사실 섭식장애의 첫 단계인 규칙적인 식사조차 시작을 못 하다 보니까 섭식장애가 좀 증상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여러분 오랜만이죠? 안녕하세요. 유나쌤입니다. 섭식장애를 관련해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많이 업로드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영상 편집을 생각보다 어려워하는 관계로 몇 개를 올리고 나서 이제 도저히 엄두가 안 나서 시도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상담은 지속을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유튜브에 이렇게 질문을 다신다든지 아니면은 상담을 하시면서 올 때 유튜브 영상을 봤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도 많았고 또 섭식장애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어야 될지를 너무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물어물어 찾아 이렇게 상담에 오시는 걸 보면서 내가 좀 이 영상 편집에 재능은 없더라도 그리고 잘 찍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일단은 어떤 섭식장애 관련해서 얘기를 그냥 해서 어떻게라도 그냥 올려보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에 다시 이렇게 유튜브를 찍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2년 정도, 2, 3년 정도 보내면서 저는 이렇게 또 먹어버렸습니다 라는 이제 책을 냈어요.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섭식장애 관련한 저의 경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세이긴 하지만 섭식장애에 대해서 어떻게 개입을 해볼 수 있는지나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섭식장애를 겪고 있다면 어떤 마음이실지 이런 위로나 해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담고 있는 책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섭식장애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은 분들이나 좀 위로를 받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사실은 하고 싶은 내용은 여기 이제 말미에 보면은 친구나 가족, 연인이 식이장애를 겪고 있다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고자 해요.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하면서 청소년이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그 부모님들에 대한 상담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굉장히 답답해 하시는 걸 보면서 분명히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렇게 청소년 섭식장애와 관련해서 여러 군데로 찾아보다가 오신 부모님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모님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오늘 해보고자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섭식장애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이 상담에 오면은 맨 처음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사실 섭식장애가 물론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해서 정말 장담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게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성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기가 직접적으로 상담실을 내방한 경우에는 폭식이나 이런 구토나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내가 생활에 너무나 문제가 많이 생기고 학업이나 사회생활까지 전반으로 너무 영향을 많이 미쳐서 그게 다이어트를 내가 포기하더라도 이 섭식장애를 좀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상담실에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제가 어떻게 좀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좀 규칙적으로 우리 먹어보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잘 따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증상적인 부분에서는 한 몇 개월 정도는 걸리겠지만 호전되는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아이들은 내가 이 섭식장애로 인해서 내 몸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혹은 내가 이로 인해서 내 사회적인 어떤 생활이나 어떤 일상적인 것들이 어떻게 무너지는 거에 대한 경험을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예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아이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욕구가 이 섭식장애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보다는 훨씬 강하다 보니까 다이어트를 놓지 않으면 사실 섭식장애의 첫 단계인 규칙적인 식사조차 시작을 못하다 보니까 섭식장애가 좀 증상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흘러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 오면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증상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설명을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저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비싼 비용을 내고 상담실에 굳이 와서 상담을 받을 때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해결책이 있다라고 생각을 당연히 하시고 오시고 그런 기대를 하신다는 건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을 먹는 순간 이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오는 그런 좌절감이라든지 실망감이라든지 분노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혹은 저한테 상담을 받고 나서 딱히 해결책이 없다는 걸 좀 인지하고 나서는 다른 데 가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큰 어떤 해결책이 없을 라는 거를 이제 좀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섭식장애를 겪는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이 정말 많이 지치고 힘들고 정말 진짜 진짜 마음속으로는 와 진짜 얘를 어떻게 갖다 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정말 들 정도로 그렇게 정말 힘들어 하신다라는 거를 알고, 그래서 이해를 해드리고 싶고 정말 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식증, 말 그대로 좀 정말 자기가 먹지 않아서 혹은 뭐 먹고 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먹고 토하는 거나 안 먹는 거랑 상관없이 심한 저체중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너무 살이 빠져서 관절이 너무 망가져서 막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 한다든지, 혹은 학교에서 막 체육 시간에 뭔가를 좀 뛰다가 너무 살이 빠져서 뛰는 것조차 못해서 힘들어 한다든지, 혹은 진짜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막 맥박이 불규칙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막 느리게 뛴다든지 이런 식으로 막 생명의 위협을 주는 정도까지 저체중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방법이 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둔 부모님이라면은 우선은 저는 그냥 일단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를 먹게 하기 위해서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단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경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저의 자녀가 나중에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밥을 굶는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줄 정도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진짜 막 엄청나게 싸운다든지 그 진짜 막 너무너무 화를 낼 것 같고, 그게 안 된다면은 진짜 빌어도 볼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진짜 모든 말이 내 어떤 이렇게 막 감정을 표현하거나 뭐 설득을 하거나 뭐 온갖 말을 해도 안 듣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강제로 입원이라도 시켜서 어떻게 이 아이를 일단은 살리고 볼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그러냐고 하냐면, 일단은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론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에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인지가 된다라고 치더라도 아직은 청소년이기 때문에 충동성이 훨씬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이 열망이 너무 크지, 이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걸 겪게 되는지, 내가 살면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섭식장애를 겪었지만 이제 섭식장애를 겪으면 이로 인해서 나중에 내가 성인이 돼서는 뭐 위장이 정말 이렇게 망가진다든지 아니면은 살면서 이렇게 근육이 빠져가지고 혹은 제때 성장기에 이 영양소가 들어가지 않으면 관절이 제대로, 그러니까 뭐 뼈가 제대로 발달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분명히 발생하는데, 그로 인한 어떤 후의 상황에
대해서까지는 아이들이 인지를 하거나 거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의 생명에 위협이 생긴다면은 일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이를 살리고 보자 라고 일단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러니까 정말 심한 경우는 이제 학교도 못 다니고 휴학을 해야 하는 친구들인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학교에 등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에너지가 전혀 나지 않고 막 쓰러진다든지, 뭐 체육 시간 전혀 못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학교에 집중이 아예 안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뭐 학교는 그렇다 치더라도 아이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죠.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 일단 아이가 어느 정도 체중이 너무 저체중이 아니고 체중도 어느 정도 회복하고 먹기는 먹어요. 그리고 먹고 나서 뭐 여러 가지 다이어트 욕구는 계속 들고, 뭐 먹고 나서 토한다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막 그런 보상 행동들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기가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과 약간 같은 맥락에서 이런 증상들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이게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사실은 몰라요. 아이들이 다이어트를 아직까지는 놓아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놓아지지 않는 한 이 증상은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은 어떨 때는 되게 심해질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약해질 수도 있고, 이게 반복이 될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심각한 저체중에선 벗어났는데 아직까지는 이 폭도라든지 뭐 섭식장애 증상이 반복되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학교에 가서 이 폭식이 더 심해지거나 친구들을 마주했을 때 더 다이어트 욕구가 심해져서 뭐 섭식장애가 더 심해지면 어떠냐, 혹은 아이가 등교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이제 고민을 토로하면서, 그러면은 아이가 원하지 않으면 학교에 보내지 않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제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아이들은 자기 어떤 생활을 해나가야 하잖아요. 그 나이에 해야 하는 과업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 아이들 같은 경우는 또래 친구들과 지속적으로 만나서 어떤 친밀감을 형성을 해야 된다든지, 근데 친밀감을 형성을 하기에는 뭐 학교를 가야겠고, 학교를 가서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분명히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 또 학교에서 시키는 어떤 숙제나 과제나 뭐 어쨌든 자기가 뭐 최선을 다해보고, 아니면은 뭐 대충 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마주하고, 학교 생활들을 뭐 이거를 뭐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 시기에 배워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뭐 만약에 아이가 어떤 자퇴를 하고 나서 내가 뭐 하고 싶은 뚜렷한 어떤 것들이 있거나, 혹은 자기가 자퇴를 해서 뭐 마주해야 할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과 충분하게 얘기가 된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학교 생활을 그만두는 거에 대해서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마주해야 하는 어떤 것들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불안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학교를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보내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섭식장애를 겪게 되면 그로 인해서 아이들이 뭐 위축된다든지, 혹은 내가 이 다이어트에 너무 사로잡혀서 내가 다이어트 실패하면 사람들은 나를 되게 실패자라고 여기고, 나는 뭐 가치가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래서 학교도 가고 싶지 않고 사람들도 만나고 싶지 않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과 밥도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해놓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고 더 따라잡기가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더 좌절감이라든지 더 실패감이라든지 나중에는 아예 포기하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를 뭐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그 시기에 마주해야 될 것들은 섭식장애로 인해서 포기하지 않게끔 저는 부모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만약에 이런 걸 정하기가 너무 힘들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감이 오지 않는다 싶으면은 그냥 학교는 가게 하세요. 그래야 아이들이 그 안에서 내가 진짜 도저히 못하겠어서 나중에 그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은 좀 친구들이랑 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뭐 거절을 당하더라도 그 안에서 어떻게 친구들과 뭐 이렇게 부비면서 그렇게 해야 좀 생활을 분명히 지속할 수 있으니까 제가 섭식장애를 겪으면서 혹은 섭식장애로 상담을 하면서 이건 성인이든 청소년이든 상관없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일단 섭식장애를 겪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어떤 일상생활이나 내 어떤 사회생활이나 학업생활은 그냥 이전처럼 해나가는 게 이 증상을 악화시키는 걸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몰두하는 순간 오히려 더 고립되고 그러면서 이 증상에만 몰입하고 내 몸에만 자꾸 몰입하고 체중과 어떤 남들이 그렇게까지 원하지 않았던 성과에만 몰두를 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굉장히 고립된 그 또래 친구들이 하는 것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나중에는 따라가기가 벅찰 수 있어서 모르시겠으면 일단은 보류하고 학교는 무조건 가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우선은 오늘은 이제 청소년이 섭식장애를 겪을 때 그거를 바라보는 부모님이 굉장히 답답하고 굉장히 불안하고 굉장히 막막하고 하루하루 정말 막 왔다 갔다 기분이 왔다 갔다 왜냐면 아이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막막하실 것 같아서 우선은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는 마음에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조금이라도 이런 말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